2023년 3월 13일입니다. 깜짝 추위가 왔죠. 어제 20도 넘었던 그저께는 10도 이상 곤두박질 칠 정도라고 하면은 한파라고 할 수 있지만 그래도 영하 1, 2도 정도. 근데 이제 앞으로 이상 기온이라고 할 수 있는 그 기온의 급변이 이제 자주 일어날 수 있으니까, 물론 앞으로는 이제 계속 봄 날씨겠지만은, 특히 이제 뇌혈관, 혈압 높으신 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아침에 일어나실 때 아니면 아침에 운동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식사 이런 것들은 조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월요일 날 새롭고, 또 그런데 또 보니까 여기 일산인데 하늘은 맑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조금 뛰고 운동 좀 했는데, 좀 전에 아침에 말고 조금 이제 기온이 좀 올라간 때 괜찮은 것 같아요. 날씨가 오늘만 조금 버티시면 내일부터는 봄 날씨가 될 테니까요. 사실 조금 충격적인 그 사건이 있었죠. 기억나실 겁니다. 강원도 춘천에 거주하는 초등학생 5학년짜리죠. 를 충주로 유인했던 그 50대 기억나시죠? 근데 이제 문제는, 그래서 이 범인 놈이 도대체 뭘 하려고 그랬을까? 저는 그런 일은 트래블러 혹은 트레이더, 이전에 컬렉터라고 하는 아동 성범죄자의 범죄에서 진화한 트래블러 쪽이 가깝지 않겠나 말씀을 드렸었는데, 근데 다른 얘기가 안 나오고 있어서 이것이 이제 혹시 정신적인 문제 아니면 다른 어떤 이유가 있지 않을까, 그런 의심도 했었는데, 제가 사실은 좀 간과한 게 있죠. 제 간과한다는 게 사실은 글쎄 경찰에 대한 믿음이랄까요? 그리고 저도 짧지만은 프로파일러로 일을 했었고, 그게 벌써 15년 전 이 일인데, 그래도 시스템이 어느 정도 됐을 거라는 생각도 분명히 하는 어떤 전자에서의 경찰과 이런 형태 아동이나 강력 범죄에 대한 이 시스템이 어느 정도 있을 거라고 하는 신뢰감. 근데 이제 번번이 그런 신뢰감이 깨지고 아차아차 이렇게 놓치는 이런 부분은, 저로서도 사실은 이 지금의 시스템이라든가 그걸 만든 사람들이라든가 그렇게 일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분노, 욕도 나오고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 말씀을 드리는 거는, 얘가 이놈이 사실 지난 11월에 춘천에 사는 애가 아니라, 그러니까 그 이전이죠. 11월에 횡성에 사는 여중생을 충주로도 유인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춘천에서 이제 충주로 유인했던 거 이전에, 불과 한두 달 전에 횡성에서 여중생을 유인했고, 똑같이 당시에도 이 충주에서 말하자면은 똑같죠. 아주 판박이죠. 여중생을 찾아낸 거예요. 현행범 체포됐죠. 똑같죠. 근데 문제는 이 혐의가 불분명하다 라는 이유로 불구속 상태였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12살짜리 여자애를
여중생에, 그러니까 여중생이니까 그 나이가 많겠죠. 애를 행성에 있는 애를 충주로 유인해 갖고 데리고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했는데 뭐가 혐의가 불분명하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거를 이 했던 행성 경찰서 애들이라든가 같이 했던 충주 있던 그런 기록이 남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춘천에서 그런 사건이 벌어져 갖고 충주로 했다고 하면은 똑같은 사건인데 그 기록이 남아있지 않아 갖고 아니면 그걸 교차를 못 시켜서 이지랄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두 명인 거예요. 두 애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달 2월 달에 춘천의 초등학생을 서울로 유인한 다음에 다시 자기의 차량으로 충주까지 5일 있다. 실종아동법으로 지금 구속 검찰 송치했어요. 만약에 이놈을 작년 11월에 횡성에서 저지른 거를 제대로만 처벌했으면은 2월 달에 춘천초등학생 납치, 유인 없었겠죠. 솔직히 경찰놈들은 뭐 한 거고 강원도에 있는 프로파일러 애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말하자면 강력사건, 아동 대상의 강력사건인데 이게 기록이 없다는 건가요? 그러면은 이놈이 충주에 살고 있는 그놈은 관리가 되고 있는 건가요? 그러면 충북경찰청에 있는 놈, 그 프로파일러 얘들, 내가 아는 애들이 확 욕이 나오는데 얘들은 무슨 짓을 하고, 뭐 하고 사는 거예요, 도대체? 그리고 소위 말하는 이 프로파일링 시스템만 아니라 하더라도 강력범죄, 아동대상 강력범죄에 대한 일종의 기록은 돼 있는 건가요? 아니, 이따위의 일이 어떻게 가능한지 전 이해를 못 하겠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11월에 횡성에 있는 여중생애가 납치가 돼 갖고 충주에서 발견됐어요. 다행히 그때도 글쎄 여기서 문제죠. 큰 문제가 없었다. 큰 문제가 없었다는 것이 소위 말하는 성범죄를 당하지 않았다는 건가? 아니면 성적 학대를 폭력을 당하지 않았다는 의미인지, 당하지 않았다는 게 당했어도 사실은 본인이 얘기하지 않아 갖고 그냥 위험에 넘어간 건 아닌지, 그때 해바라기 센터에서 성범죄 강간 검사를 한 건지, 본인이 거부해서 안 한 건지, 만약에 그러니까 실제로 그렇게 됐기 때문에 불구속되겠죠. 만약에 그런 범죄가 있었다고 보면은 이게 만약에 이럴 수 있죠. 여자아이가 이제 일부 중학생 정도 되니까 자기 얘기를 하면서 자기의 어떤 이걸 두려움 때문에 거짓말을 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죠. 그리고 이 범인한테 가스라이팅을 당했을 수 있죠. 이게 말하자면 여중생이니까 13세 미만일 수 있거든요. 미만일 수 있지만은 14세가 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게 참 애매한 게 15세, 16세일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발적인 가출이라는 생각을 해갖고 그것 때문에 불구 상태일 수도 있죠. 이게 흔히 말해서 이제 말하자면 비동의 강간죄라든가 아니면은 아동, 특히 이제 14세부터 17, 18세까지의 지금 이 성범죄에 비어있는 공간의 문제인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불구 상태라 하더라도 여죄를 찾거나 아니면 이 범죄 김씨라는 놈을 리스트에 올려서 관리를 하거나, 그거를 강원도에서 못한다 하더라도 충주니까 충북청에서 관리를 하거나, 이게 전혀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놈이 다시 슬금슬금 11월이니까 12월, 1월, 2월 석 달 만에 똑같은 짓을 저지른. 만약에 얘 두 번째 얘가 죽기라도 하거나 크게 피해를 받았다고 하면은 이거 누가 책임질 거예요? 근데 사실 지금 두 번째인지도 모르죠. 애도
어떤 피해를 당했는지도 아직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어떤 범죄인지도 가늠도 못하고 판단도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등신들이. 이 강원도 경찰놈들이라든가 충북 경찰놈들이라든가 이 등신들이 이걸 판단도 못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도대체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따위로 이 아동 성범죄자들에 대한 관리가 이따위라고 하면은 이거 어떻게 우리 국민들이 시민들이 이 경찰을 믿겠어요? 저도 이제 깜빡깜빡 하는 게 그런 거죠. 그래도 만약에 얘가 이전에도 있었으면 분명히 리스팅이 됐겠지라고 생각을, 그런 어떤 안이한 생각을, 저는 그 생각도 못했죠. 근데 결국은 이런 놈들이 뜬금없이 아무런 어떤 전조 증상 없이 아무런 전력 없이 그냥 애를 데리고 와. 이건 말이 안 된다. 결국은 이전에 됐어. 그러면은 11월 달에만 있을까요? 그 이전엔 없었을까요? 그 이전에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죠. 안 했으니까. 했다고 하면 얘를 불구 상태에서 수사했겠습니까? 수사도 안 한 거죠. 그러니까 이놈이 더 간땡이가 커져갖고 2월 달에 또 똑같은 짓을. 물론 이제 이럴 수는 있죠. 애가 좀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애일 수도 있다고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자기 차를로 충주까지 유인 납치한다는 것은 사실은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부분이 아닌 거죠. 이거는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이 정도로 이따위로 이 아동성범죄 의심자, 아동성범죄를 하고 있는, 의심자가 아니고 아동성범죄 한 거죠. 아이를, 그런 범죄자들을 관리를 안 하면은 도대체, 뭘 하고 있느냐. 니네들 무슨, 국민 세금으로 밥 처먹고 있느냐. 좀 갑갑한 상황입니다. 이 뉴스를 듣고, 동아일보에 지금 이 뉴스를 듣고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어찌 이런 일이, 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진짜. 예? 반드시 이놈은 11월 달 것도 여제도 그때도 다시 한번 확인을 해야 되고, 그 이전도 다시 확인해야 되고, 이거는 트래블러, 아동 성범죄자 중에서 이동형에 대한 걸 정확히 판단해서 여죄를 판단하고 그 피해자 다시 찾아내야 돼. 깜짝 놀랍니다. 진짜. 조금 더 다른 정보가 들어오는 대로 여러분 같이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보 하니까 오늘 국민의힘의 사무총장이 이철규라는 애가 됐는데, 얘가 경찰 간부 후보생으로 이제 해서 경기지방경찰청까지 되고 정보국장까지 한 놈입니다. 윤핵관의 핵심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 지금의 경찰 시스템에서의 사실 윤희근이라든가 지금 나오는 애들은 다 핫바지들이고, 실제로 이제 중요한 영향력을 끼치는 애가 이철규 같은 애들, 김순호 같은 그런 애들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근데 글쎄요. 말을 말아야죠. 자, 이 경찰 얘기 아까 하니까 포항 북부경찰서에서는 경북 현직 경찰관 놈이 기소가 됐는데, 특수협박인데, 글쎄요, 평소 알고 지내던 여자한테 2년 전 사건인 것 같아요. 2년 전, 그 다음에 작년, 신체 일부를 날리겠다. 글쎄요.
일종의 자기 사귀던 여자랑 다툼을 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말 자체도 그렇고 아무래도 여러 가지 현지 경찰관 이런 지휘도 있으니까 조심, 제발 좀 조심. 근데 그러니까 짭쓸한 소리 듣고 맨날 욕 먹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제발 좀 자신의 위치가 뭔지 좀 알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특수협박으로 송치됐어요. 기소 의견으로. 자, 오늘도 이제 한국타이어 대전에서 엄청나게 불기둥이 솟을 정도죠. 타이어 공장 불타면 엄청납니다. 불이 고무탄이 산으로 그냥 100m, 200m 올라가죠. 지금 그 주변은 이 휴교령이 내린 것 같은데, 참 봄에 불 조심하셔야 됩니다. 진짜 한국타이어 대전 공장 큰 불이 났습니다. 더 피해가 없길 바라는데, 어제 그러니까 서울 도봉산에서 불을 지른 방화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정확히는 3월 10일 그저께죠. 그저께 토요일 날 밤에 도봉산에 이제 불을 지른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이 도봉산 내려오는 길쯤에 CCTV에 찍힌 거예요. 어떤 중년 여성이 9시 45분, 밤 9시 45분에 등산로 입구. 근데 조금 보니까 불이 근데 불이라는 게 이제 한 번에 이렇게 발아드는 게 아니라 여러 곳에 되니까 이거 방화가 맞는 거고, 다행히 크게 번지진 않은 것 같아요. 2시간 정도. 새벽 1시쯤에 완전 진화가 됐는데 200제곱미터라니까 아주 많은 건 아니지. 그래도 사실은 많이 탄 거죠. 그리고 밤이고 등산로에 100만 원가량의 재산 피해라고 하는데 그거는 사실은 의미가 없고, 라이터를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데, 이게 사실은 불이라는 것은 일종의 암시 효과가 큽니다. 언론에서 막 산불 조심, 불 조심하라 그러면은 이제 특히 이제 이런 방화에 취약한 그게 나이하고 성별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건 이런 애들이 머릿속에 계획을 하게 되죠. 가서 라이터 하나 들고 가서 불을 지르. 그걸로 이제 진짜 소방관들 포함해서 여러 사람 개고생하죠. 이걸 참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럼 불이 났다고 방송하지 말라는 거냐? 그건 아니죠. 그런데 적어도 디테일하게 설명할 필요는 없다. 그리고 사실 제일 큰 어떤 예방이라고 하는 것은, 방화라고 하는 것과 아동 성범죄도 그렇지만은 성범죄 같은 경우는요, 반드시 전력 전조 증상이 있습니다. 뜬금없이 갑자기 내가 불을 질러야 되겠네? 이런 경우는 없고, 갑자기 내가 아동 성범죄 해야 되겠네? 이런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비슷한 걸 했던 애가 그 다음에 그거보다 좀 더 어떤 거를 하는 거지.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충주 그놈도 마찬가지인 거죠. 얘 같은 경우도, 이 여자도 나이가 40대 50대지만은 분명히 방화 전력이나 이런 거 있을 겁니다. 그럼 이런 애들을 제가 엊그제도 말씀드렸지만, 방화 관련된 전력이 있는 애들을 왜 관리를 안 하느냐, 관리를 왜 못 하느냐. 그러니까 특정한 시기, 특히 이제 봄 2월 말 3월 초쯤 되면 그런 방화 전력 있는 애들을 쫙 리스팅을 해갖고 쫙 관리, 이 정도 할 정도의 어떤 시스템은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거 하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번 불 나고 그러면 소방관 가고 타고
엉망이 되고 그러면 뭐 재산 피해, 뭐 인명 피해 말도 못합니다. 도대체 어디에 집중해야 되는지, 우리의 치안 역량이라는 게. 이 경찰청의 등신들은 순해 보이는 그냥 정권의 빌부터 갖고 뭐 이자 이런 것들 하고 뭐 엉뚱한 짓거리 하고 뭐 살인범 잡는다 무슨 뭐 엉뚱한 짓 한 쓸데없이 그렇게 잡지도 못할 뿐더러 무슨 마약 뭐 엉뚱한 짓을 하고 있는 거죠. 마약 관리 시스템, 마약 관리청 거기부터 시작해서 수요 관리만 하면은 기본적으로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알면서도 뽀다구가 안 나는 거죠. 그런 거는. 치안이란 게 뭔지 한번 제대로 좀 잡아놓고 한번 가르쳐줘야지 우리 사회가 좀 안전해지지. 이런 등신들한테 치안을 맡기니 참 사실 이거는 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게 이제 이런 거예요. 폭행 신고를 받고 출동했어요, 경찰이. 근데 그 가해자 놈들이 그러죠. 그 경찰관들 됐다. 우리가 이제 이런 일 때문에 싸웠는데 우리가 잠시 좀 대화해갖고 화해 좀 하겠다. 잠깐 피해달라.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보통은 여러분 생각도 그럼 안 되죠. 왜? 아니 실제로는 대화하겠다는 거 더 팰 수도 있잖아요.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사실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보통의 경우는 그냥 친구 사이에 그냥 두다다닥 하다가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좀 이렇게 이런 경우가 많으니까. 근데 이거를 경찰관들이 그만큼 판단을 잘해야 되는데 이 바보가 이제 처음에는 3명하고 이제 그러니까 좀 친한 사람들이면 그럴 수 있죠. 근데 술 먹다가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부딪히거나 아니면 그냥 모르는 사람이 시비가 붙은 거예요. 3대1로? 그러면은 당연히 모르는 사람이라면 화해라는 게 사실은 되기도 어려운 데는 되지만 그것도 누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진 거죠. 5명의 경찰이 출동을 했는데 다중폭행이니까 1대3이었어요. 근데 가해자 셋 중에 하나가 그 경찰관한테 얘기를 한 거죠. 그러면 정확히 이거를 확인을 하고, 그러니까 저기 맞은 사람 아니면 상대적으로 소수한테 확인을 하고 이 사람이랑 얘기하려고 하는데 좀 시간 좀 드릴까요? 라고 물어보고 했어야죠. 물어보고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위세라든가 위압 때문에 그걸 오케이 했을 수도 있는데 그 정확히 판단을 못한 거죠. 그러니까 더 맞은 거예요. 그 결국은 이제 벌금형과 징역형을 다 받은 건데 그 다음에 이제 민사소송으로 맞은 사람이 3명을 민사소송 또 경찰관. 참 지구대의 지역경찰 애들도 좀 제대로 훈련받고 좀 된 애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참 그냥 경찰관들이 판결문에도 이렇게 나옵니다. 경찰관들이 B의 요구대로 다수 중에 하나 요구대로 현장을 이탈할 때 원고의 상태를 제대로 살피지 않았고 원고의 의견을 묻지 않았고 이건 업무상 실수가 명확하죠. 수사과정에서도 본인도 인정했고 그리고 이게 명확하죠.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게 고의가 아니니까 과실이니까 실제로 때린 놈들은 더 많이 그러니까 그 맞는 건데 그래서 지역경찰에 있는 애들도 전문성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말 그대로 경찰관 다른 애들 중에서 그냥 거기서 보지 못 받았으니까 지구대 거기서 뭐 그냥 지나가는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전문적으로 훈련도 받고 전문적으로
강도 높은 어떤 이 연습도 하고 거기에 맞는 뭐 도구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다 필요하고 능력도 필요하고 거기에 또 권한도 필요하고 뭐 그러겠죠. 근데 사실 이런 경우는 이렇게까지 심각하게 경우는 보통은 다 그냥 판단을 하는데, 근데 문제는 꼭 이렇게 마지나라는 부분에서 발생을 하죠. 늘 제가 전문성 따지는 것도 바로 이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수본부장이 지금 공석 상태인데, 이철규 아까 말한 여당 사무총장 이렇게 한 것처럼 아무래도 만약에 이렇게까지 길어질 일이 없죠. 만약에 내부에 승진시키려고 하면 지금 대통령실에 있는 애들의 대가리 구조를 봐서는 절대 내부 승진 안 시킵니다. 반드시 검사 출신을 국수본부장으로 다시 할 겁니다. 욕을 먹든 지랄을 하든 얘네들은 분명히 그거에선 100% 제가 시간만 보고 있는 거죠. 지금 조금. 글쎄요. 뭐 지금 대기하고 있는 애 한두 애가 있다고 하던데, 걔네들은 이제 뭘 하고 있느냐? 당연히 학폭 검증을 하겠죠. 정순신이처럼. 아니까. 글쎄요. 모르겠습니다. 글쎄 지금 뭐 이걸 다 믿을 수는 없겠지만 경기도청에 검찰, 수원지검 애들이 아예 상주 사무실을 사려놓고 압색을 한다는 거 자체가, 사무실을 사려놓고 하는 건 사실은 그거는 조금 얘기가 다른 거고, 제가 문제 삼으려고 하는 건 그런 거죠. 압수수색을 이렇게까지 길고 많이 해야 될 일이 있느냐. 그러니까 정확히 필요한 만큼만 하는 것이 압수수색인데, 그러니까 이건 분명히 압수수색 영장을 내준 놈도 판사 놈도 문제고, 더 큰 문제는 검찰이죠. 안 내릴 정도 계속 하는 겁니다. 요거 안 내줘? 요거 안 내줘? 요거 계속. 그러니까 귀찮으니까 이만큼. 그리고 경기도청 애들도 이거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계속 와서 찝쩍거리니까 아예 그래, 사무실 놔줄 테니까 필요한 거기서 가져가. 이거는 이 한도를 넘는 겁니다. 선을 넘는 겁니다. 압수수색이라고 하는 이 선을 넘는 겁니다. 글쎄 그걸 알까요? 근데 뭐 거의 뭐 부소부리의 권력을 가지고 행사하는 놈들이니까 이거는 사실 아니라고 보지만, 할 때까지 어디까지 가나 한번 보죠. 검찰 애들이. 자, 요즘 더 글로리 2가 또 얘기가 되면서 학폭 얘기가 더 많이 나올 것 같은데, 그건 다음에 또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저는 그놈 녹음하러 갑니다.